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22대 국회의 맛보기, 야당의 1차 공격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임시회 형식으로 개원하여 거대 야당의 1차 공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거대 야당의 위력을 보여주려 했으나 의욕만 앞섰고 또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이재명에게 크게 실망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최상병 특검 거부권 반대 시위에 나타난 이재명의 의욕 잃은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각 진영별로 조금 분석을 해보면 거대 야당의 민주당은 첫째, 정청래의 완장찬 모습으로 무슨 유치원 꼴목대장 흉내를 내니까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였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리고 정청래의 태도가 문제 이슈로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초선인 양문석은 그 토론회 장이나 혹은 진실을 알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호통을 치면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국민들이 아주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두 번째로 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국회는 토론의 장이며 토론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받는데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갑이고 장관은 어리라는 입장에서 호통을 치면서 어디서 톡톡 튀어나오느냐 하는 시정잡배들의 주먹 다짐에서 나오는 말들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시정잡배들의 어떠한 주먹 다짐 같은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셋째로 조국혁신당의 검찰 출신인 박은정 법사위원도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태도에서도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듯이 보이고, 질문에 있어서의 질적인 문제에서도 수준 이하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 질문의 질적인 문제도 수준 이하라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런 문제로 이재명은 22대 국회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평가와 함께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검의 역사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으며 그 필요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굉장히 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범죄자 이재명을 방탄하려고 하면서
그걸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하는 데까지 끌고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이재명이 범죄자를 고하는 제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커지는 것과 함께 특검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실망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당은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철저한 논리와 이재명의 방탄이라는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소수 정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당 지지가 3 내지 5% 정도로 야당인 거대 야당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상향, 시간이 갈수록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힘이 될 것이면서 각 당의 내부 사정과 함께 국제정세라든가 여러가지 주변 정세들도 정부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각 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당대표 선출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국민의힘 당은 총선 패배로 위축되어 있고 또 패배 책임에 대한 문제로 분열의 씨앗을 안고 시작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조정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조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위험수위의 발언과 분열의 씨앗인 감정 싸움이 넘치는 듯 하지만은 이런 정도는 구경꾼들의 요깃감으로 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절제와 자제를 각 진영이 수용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지혜를 끝까지 발휘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분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절대 1인 체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열의 구심점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생기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것인가? 또 그런 구심점에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구경꾼들의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물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찐명 8명이 가려졌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상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권력은 실세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대표 절대 1인 체제, 이재명의 절대 1인 체제에 대항하는 김두관이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김두관이 당대표 선출에 대한 민주당 내의 선거관리위원 혹은 선거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두관의 끈기와 실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드러났다시피 이재명이 실험했던 정청래, 양문석, 박은정 등이 함량 미달이거나 과잉 의혹으로 이재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 또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당대회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재명이 추천한 추미애가 추락하고 우원식이 당선되는 악몽을 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두관은 조금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면은 지역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경상도에서는 난가이, 남해라는 지역, 김두관이 남해 출신인데 남해라는 일본식 표현이 난가이라고 해서 경상도 속에 전라도 기질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난가이. 우리가 말하면은 전라도 사람을 군대에서는 따블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식으로 경상도에서는 남의 사람을 난가이라 그래서 조금 악착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조심하라 이런 그런 비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악착 같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헤엄을 쳐갈 때 바닷물이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장거리 수영하는 데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일찍 우리로 말하면 면역시키기 위해서 고춧가루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남의 사람들을 고춧가루를 물에 우려서 고춧가루물 한 대박을 먹고 일본 미랑한 놈들이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악착 같은 기질이 있는 그 지역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두관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의했지만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산좌파 혹은 좌파, 유럽의 진보당, 사회당 이런 입장에 있는 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트럼프의 집권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를 주변적인 환경이 돕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가 결코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봅니다. 거대의 야당 현상 때문에 자유우파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데 절대 주눅들 이유가 없고 처절하게 싸워나가면 반드시 자유우파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고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그 나름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고 북두 시민혁명 유튜브와 같이 아직 미약하지만은 몸집을 키우면서 활동하는 자유우파 소규모 유튜브들도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통합하면서 열심히 싸워 나가도록 합시다. 소규모 자유우파 유튜브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을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의 주류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